여러분은 주변 사람이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척을 하는 상대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가짜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삶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안 그런 척, 질투나고 비교하지만 괜찮은 척, 실은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행복한 척, 힘들면 오히려 더 웃고 더 잘 지내는 척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앞서 얘기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지 관리에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척을 하면서 연기를 할 때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기분 좋은 척,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를 자극해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실제로는 불행하면서 행복한 척하는 사람을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척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척을 자주 해야 자식들과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의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5가지 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첫 번째 척은 돈 없는 척입니다. 이는 뻔하지만 어찌 보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돈이 있어도 없는 척을 해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밝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주변에 파리만 붙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기꾼이 꼬이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 지인이 알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식사 계산은 돈이 많다고 밝힌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은근히 돈 많은 사람이 식사값을 계산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월급이 높다는 것을 밝힌 후에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내라고 말하기 일쑤였고 그 이후부터 모임에서 매번 돈을 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현명한 분은 돈을 많이 모아놔도 굳이 티내지 않고 명품 같은 옷도 사입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제 상황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밝혔던 분은 이후에 더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졌고 돈 없는 척을 한 분은 아직까지도 지인들이 이분이 돈이 많은 줄 모르고 매번 더치페이를 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다는 사실이 지인들에게 밝혀지면 여러 트러블들만 많이 생겨 그냥 없는 척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수입을 얘기해봤자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심지어는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어떤 분은 이로 인해 돈을 한 번 떼인 이후로 무조건 돈 없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차도 절대로 좋은 거 타지 않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이 많다고 광고하는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 많다고 광고하는 순간부터는 선망, 질투, 시기, 돈 빌리려는 사람, 사기치려는 사람, 이 중에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혹은 주변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며 수술비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주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등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게 그 사람의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못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너네가 더 여유 있고 잘 사니까 더 베풀어라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위신을 세우기 위해 있는 척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서는 일부러 돈 자랑하면서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돈 자랑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도 적당히 쪼들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족에게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52세 김영희 씨는 자식들을 다 키우고 동네에 빵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이후에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반년 만에 순수익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크나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수입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이번 달은 돈 좀 벌었어? 이번 달은 한 500만 원 정도 번 것 같은데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용돈은 얼마나 줄 수 있어? 너는 한 3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머지는 이 엄마가 용돈으로 쓰면 안 될까?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김 씨는 어머니에게 여행 갈 일 있을 때 말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어머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에게 매달 용돈을 그 정도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면서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워? 사실 김 씨는 이번 달만 그 정도의 수익을 번 거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가 돈을 번다는 소식이 그새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희야, 너네 가게 장사 잘 된다며? 그럼 이 이모 팔순 때 기대해도 되려나? 김 씨는 자신의 수익을 밝힌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먼저 김 씨에게 연락했고 이후에는 이런 행동들을 당연한 것처럼 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김 씨의 친척이 빵을 보내달라고 해서 당연히 돈을 내고 사는 건 줄 알았더니 빵만 받아갔고 오히려 이후에 가게에 한 번씩 찾아와서 빵을 하나씩 돈도 안 내고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괴롭힌 건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수입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말을 할 때마다 월급 200도 못 버는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는 많이 벌어도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나오는 척 연기했습니다. 김 씨의 엄마는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용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 씨의 이모는 혀를 차기만 할 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김 씨의 친구에게 자기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네가 부럽다고 말했고 김 씨의 친구는 그제서야 더 이상 비교와 질투를 하지 않고 김 씨를 위로해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 씨와 같은 경험을 한 적 없으셨나요?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괜히 돈 없다는 사실이 들키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돈 있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명품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거절하기 힘들어 손을 벌벌 떨며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 있는 척을 하며 지인들과 어울리면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질 것이고 돈은 또 돈대로 더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있는 척을 하기보다는 그저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식사는 간단하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를 해주지 않는 상대와는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없는 척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생활비가 마이너스 내 빚이 얼마네 말하면 상대하기가 싫어진다며 말이죠.
사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돈 없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천성이 자기 아님 남한테 돈 쓰기 싫어하고 자기 이득만 챙길 줄 아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 없는 척하는 것이 돈 없는 자식, 부모 취급받아 대우 못 받는 것 같아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있는 척도 없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돈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낮춰서 말하는 것이 좋고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면 있는 척 없는 척 둘 다 하지 마시고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두 번째 척은 잘해도 못하는 척입니다. 아마 직장에 다니시거나 다녀보신 분들은 공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못하는 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일이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 일은 2배로 더 많아지고 나머지 헤매는 직원들까지 가르쳐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일을 못하는 척하며 직장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내 역할, 즉 1인분만 잘하면 되지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모든 상사가 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해도 못하는 척을 하지 못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남들보다 2배, 3배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일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나 일 못하는 선배 일까지 떠안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이제 모두 자기 몫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 화장실도 못 가며 바쁘게 일을 하니 정시 퇴근은 꿈에도 못 꾸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걸 자세하게 잘 알려줬더니 신입이 이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에게만 찾아와서 물어본다며 업무가 밀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적당히 힘든 척, 안 되는 척, 못하는 척하며 일해야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년 보장된 공무원은 일 잘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60대 제자는 스승과 장기를 몇 판 뒀는데 제자가 장기를 잘 두니 허구한 날 스승은 제자를 불러서 자기와 장기를 두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너무 잘하는 51세 진 씨는 항상 청소기며 빨래며 설거지며 후다닥하고 쉬는데 그렇게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진 씨를 보고 일 없어 노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못하는 척 해야 하는 것 2가지가 바로 반찬 만들기랑 손주 돌보기입니다. 물론 반찬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것은 웬만하면 못하는 척하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손주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돌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산다는 할머니들도 있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봐주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연구진은 손자녀를 조금만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예 돌봐주지 않는 상대와 비교했을 때 우울감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기고 가버리거나 맡으러 와달라는 부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주를 돌보는 것이 전혀 우울하지 않고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면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 중간에 갑자기 그만 맡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좋고 힘든 것도 모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이어도 내 몸 상해가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지인들 앞에서 잘해도 못하는 척하는 것이 어쩔 때는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 중 누군가 한 명은 총무를 맡아야 합니다. 매달 혹은 매년 회비를 걷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나에게 총무를 맡기려 할 것입니다. 총무가 되면 돈 안 낸 모임 인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돈을 내라고 말해야 하고, 거기다 한번 만나려고 하면 일정 조율까지 총무가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날짜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웬만하면 못하는 척하고 그냥 오는 연락 받는 것이 제일 편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가끔은 잘해도 못하는 척하는 것이 나를 위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 척은 사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는 척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못하는 척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세 번째 척은 알지만 모르는 척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 모르는 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의 작은 실수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에 한해서는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실수로 방귀를 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들었어도 친구가 괜히 민망할까봐 못 들은 척 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누가 방귀 꼈냐며 범인을 찾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상대를 배려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 편이신가요? 누군가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어가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와도 아는 지식을 뽐내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와도 맞지 그렇지 넘기는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자기 지식을 자기가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반면에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대화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아는 척을 하거나 아는 지식을 뽐내듯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묘한 피로감이 쌓여 멀리하게 됩니다. 만약 아는 척을 자꾸 하면 상대에게 너 잘났다 하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고 해서 너무 아는 척을 하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도 아는 척을 합니다. 잘 모르면서 상대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맞지도 않는 내용을 맞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하고 열등감이 큰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자꾸 뒷담화하는 상대의 말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을 자꾸 모르는 척 해주면 결국 뒷담화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것에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연의 계륵의 일화가 나옵니다.
게르기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먹자니 헛배만 부를 것 같고 버리자니 아쉬운 상황을 빗대어 게르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조의 모사 양수는 누구보다 잘났지만 모르는 척을 못했기 때문에 조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서 스몰토크와 관련한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척하는 대화 예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축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신축이라고 하시니 이사 가신 게 10년이 안 되었겠군요. 그런데 건물이 신축이라면 보통 몇 년 이내를 말하죠? 신축은 5년 이내잖아요. 누가 10년씩이나 신축이라고 해요. 아, 제가 잘 몰랐군요. 예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려 할 때 10년 이내를 신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호구처럼 보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 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위의 대화에서 비는 상대가 신축 기준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폭넓게 기간을 제시하며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사에 대한 정보를 흘릴 수 있도록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A는 상대가 정말 모른다는 생각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상대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B의 소유인 건물이었습니다. B는 이미 자신이 무수한 부동산 거래를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무시에도 유쾌하게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B가 여유가 없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축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신축이라고 하시니 이사 가신 게 10년이 안 되겠군요. 그런데 건물이 신축이라면 보통 몇 년 이내를 말하죠? 신축은 5년 이내잖아요. 누가 10년씩이나 신축이라고 해요. 원래 신축은 빈 땅에 새로 지었다는 의미이지 연도 기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신제품이라는 게 새로 만든 제품이지 제작된 지 얼마 이내 제품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잘 모르시네요. B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뽐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B는 전혀 얻은 것도 없고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 A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상대의 모른 척도 이해해주며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축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이사 가신 게 10년이 안 되겠군요. 그런데 건물이 신축이라면 보통 몇 년 이내를 말하죠? 보통 5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전 재작년에 이사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덕분에 신축 정보도 잘 알게 되었네요. 이사하셔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저도 좋은 점이 있는 곳 있으면 항상 가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사하려고 실은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 와중에 저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사 온 곳의 좋은 점은 특히 아마 A와 B는 이 대화를 끝으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당장 모르는 척하며 주관적인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고 더욱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척의 힘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르는 척을 잘할 뿐더러 상대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임철웅 작가님이 쓰신 도서 스몰토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네 번째 척은 바쁜 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쁜 척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바쁜 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가한 것처럼 보이면 당연히 일을 더 시킬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누군가는 일이 없더라도 많은 척하고 일이 끝없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직장을 오래 다니는 노하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 회사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바쁜 척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역할, 즉 1인분만큼은 하고 그 이상의 업무가 나에게 주어질 경우만 대비해서 바쁜 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럴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를 때마다 나가면 할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일정 있고 바쁜 척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나가는 게 귀찮고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자리라서, 즉 그 자리에 나가기 싫어서 바쁜 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후자의 경우 내가 가기 싫은 자리라면 이렇게 바쁜 척을 해서라도 안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만나서도 바쁜 척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인을 만나더라도 너무 오래 만나는 것보다 짧고 굵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간혹 밥도 먹고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미 없이 별 쓸데없는 대화만 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할 게 있다며 바쁜 척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바쁜 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주를 과도하게 맡아달라고 할 때마다 선약이 있다고 말하거나 집안일이 밀렸다고 말해야 너무 과도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전화가 왔을 때 할 일 없이 그냥 TV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전화가 올 때마다 취미 생활 즐기고 있다고 항상 말하고 통화도 일찍 끊으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담 갖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척을 하면 지인들의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인이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라면 굳이 바쁜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인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집에서 할 일 없이 맨날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조금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마지막 5번째 척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실수들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에 대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는 다릅니다. 다 큰 성인이라면 상대의 작은 실수나 잘못은 최소 한두 번은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정작 상대를 위한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의 작은 실수를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할 나쁜 버릇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완벽하게 사는 것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냥 넘어가주면 좋을 때가 종종 있었음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 지적하면 이는 좋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두 번 하더라도 이때 못 본 척 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작당 모의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실수를 이해하고 넘어갈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5가지 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돈 없는 척, 둘째는 잘해도 못하는 척, 셋째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넷째는 바쁜 척, 마지막 5째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척은 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부적절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이 5가지 척을 만병통치약처럼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이 5가지 척을 잘 활용하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